만약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혼해야 할까요? 행복한 마음으로. 이혼은 끝이 아니거든. 내가 선택한 이혼이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작으로 가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오늘도 상담 중에 최면 상담 중에 어떤 내면의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메시지는 뭔가 이혼을 걱정하시고 아니면 이혼을 해서 너무나 힘들게 사시거나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재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고요. 이분 역시 음성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다행히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음성을 좀 생생하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그 감동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은 이제 이분 자체가 굉장히 결혼에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용기 있게, 어떻게 보면 좀 용기를 잃은 거죠. 용기 있게 벗어나서 이혼을 결정을 하셨는데, 이혼을 할 때만 해도 뭔가 일이 좀 잘 되는 상황이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또 이혼해서 뭔가 생각만큼 풀리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잘 살고 있는지, 앞으로 잘 살게 될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이분 역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좀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요. 뭐랄까, 결핍이 많은 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면 아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큰 서러움과 통곡이 나왔던 거죠. 간단히 얘기 드려서, 형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딸이었고, 이제 자기는 아들일 줄 알고 나왔는데 딸이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예상이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왜 예전에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살 것 같지 않은 아이들, 그냥 이렇게 아래목에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밀어두는, 죽거나 말거나 냅두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그렇게 걷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언니랑 너무나 많은 비교를 당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시절에 전형적인 그런 부모였죠. 아빠는 술 먹고 난리치고, 엄마는 화내고,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랑 같이 살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런데 그 남자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마침 그때 시작한 일이 잘 돼서 그냥 내가 가진 것 다 줄게. 제발 이혼만 시켜줘.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다 줄게. 이혼만 시켜줘. 몸만 가지고 애들만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일이 잘 되니까 용기 있게 나온 거죠. 그럴 용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막상 이혼해보고 살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그렇게 이혼하고 혼자 일하고 사는데 또 어떤 남자분이 접근을 하죠.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되게 좋아해서 접근한 것 같은데, 이분이 내가 건물이 있다, 돈이 많다 하고 사기를 친 거죠. 안 그래도 가진 거 없이 이혼을 했는데 거기에 돈을 다 날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어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냥 삶을 다 초탈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체념한 듯한 그런 모습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최면 상담을 들어가게 되죠. 이 내면 아이 작업을 하는데, 서러움이 그냥 엉성하게 터지시는 거예요. 이 서러움이. 이 부분은 이제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한테 꼭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내면 아이가
이분의 내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왜? 엄마가 막 째려보는 것 같아. 자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들이길 바랐는데 딸이었던 거고, 그런 모습에서 이 아이는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그동안 쌓였던 말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말이, 그냥 아이가 좀 힘들고 늦어도 그냥 두지. 좀 느린데, 애가 좀 느린데 기다려주지. 뭘 그렇게 다그쳐. 애가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울잖아. 애가 울 때는 좀 안아주지. 이러면서 이제 감정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밀어놔 자꾸. 애가 힘들었잖아. 힘들잖아. 왜 이렇게 밀어놔. 이게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죽든 말든 밀어놨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도. 자, 얘가 뭘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들 아닌 게 뭐 어쩌라고. 응?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바랬던 거, 이 부분을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그냥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막 이제 터지는 거죠. 그냥 배고프고 울어도 좀 안아주고 젖도 주고 그러지, 밀어놓고 밀얼기만 하고. 좀 안아주면 얼마나 좋니. 좀 안아만 줘도. 그래요. 이 부분이 그 실제 음상으로 들어오면 너무나 애절합니다. 그냥 그 엄청난 통곡이 나오죠. 이때 이걸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상담을 하면서. 그 내면 아이 작업을 하면서 그 내면 아이가 바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제일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거, 바로 이겁니다. 그냥 안아만 주지, 안아만이라도 주지, 아니면 바라봐 주지,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지, 눈 한번 마주쳐 주지, 물어봐 주지. 그거면 되는데. 야, 정말 늘 느끼는 거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안아주고 눈 맞춰주고 이렇게 바라봐주고 쓰다듬어주고 물어봐주고,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조금 갈급했으면 이런 막 한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꼭 그렇게 한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많은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래의 나를 만나고 그 미래의 나와 대화가 지면서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앞부분은 좀 개인적인 메시지고요. 이제 뒷부분에 좀 공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개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좀 공통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미래 분이 굉장히 그 나이가 뭐 굉장히 좀 많이 든 좀 할머니 같은 모습의 자신이 굉장히 평온하게 삶을 토탈한 듯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그 할머니 같은 내가 현재 나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미래 당신이 보세요. 현재 씨는 어떤 모습인가요? 바보 같네요. 왜요? 왜 저러고 살았나 싶어요. 자, 이제라도 당신이 해주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힘들어, 그치?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꾹꾹 참고 그냥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그렇게 살아온 거 다 알아. 아이고, 불쌍해라. 아우가 그렇게 안아달라고. 그래요, 안아주세요. 그래. 아이, 울어. 그래, 울어라. 울어라, 좀 울어라. 울지 못해갖고 맨날 네가 그랬었는데. 좀 울어라. 울어서 풀어. 답답하고 살았지. 그래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혼자 꾹꾹 참고 다 책임지려고 살았던 걸까요? 말을 할 데가 없었어요.
남편은 무슨 말만 하면은 화부터 내고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고 하고 언니는 뭔 말만 하면은 사람 무시만 하고 친구들은 다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친구들은 다 뭐 시집도 잘 간 것 같은데 얘기를 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웃는 게 편하고 그냥 내가 다 내가 다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 칭찬하고 싶으세요? 따뜻해요. 아, 그렇죠. 예뻐요. 맞아요. 말을 사람들한테 예쁘게 해요. 그리고 정말 애가 예쁜데 따뜻한데 본인이 그걸 잘 몰랐어.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좋은 남자 만나게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안 만나려고 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애가 싫어해요. 좋아요. 그냥 그 미래 당시 보세요. 그래도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 마음대로 살게 보고 싶어요?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뭐 어떤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그냥 네가 누군가가 오면은 그냥 사람을 봐. 이 사람이 너한테 어떤 해를 끼칠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거를 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만 봐. 그러면 돼. 도망가지 말고. 에휴,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그나저나 경제적으로도 계속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다 이겨냈잖아. 시간이 흘러서 다 해결도 돼야 됐잖아. 힘들게 뭘 안 해도 돼. 애쓰지만 애쓰면 마음이 아프잖아. 네 마음이 자꾸만 애쓰려고 하니까 네가 더 힘들어졌던 거야. 그냥 두면 돼 너를. 너는 어차피 복을 받고 내잖아. 네가 가지고 태어난 복을 네가 모르니까 몰라주니까 네가 다른 데로 자꾸만 샜던 거야. 얼마나 예쁜 복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만 받아도 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다 지났어. 그래요. 그리고 명상을 시작하면서 뭔가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너무 깊게 하지 마. 뭔가 자꾸만 새로운 거를 네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한테 해가 돼. 그냥 두어. 그냥 가만히 두어. 굳이 명상하지 않아도 돼. 네가 보는 것들, 네가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야. 그냥 이 자체로 봐. 명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명상이야. 애쓰지 마. 그래요. 혹시 이렇게 이혼을 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삶의 후배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하는 거야. 이혼할 때는 아이들도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고 남편도 봐야 돼. 그 4명이 모두 다 합의를 해야 돼. 나만 바라보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남편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
아이들한테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야 돼. 그냥 이혼을 하게 되면은 다쳐. 아이들이 마음이 갈 데가 없어져. 아이들이 마음이 갈 데가 없어지면은 이혼을 하면 뭐래? 아프잖아. 이혼을 할 때 꼭 물어봐,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고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음흠. 내 가족도 힘들다고 느낄 때, 음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고통이라고 느낄 때, 떨어져 있는 게 더 낫다고 느낄 때, 그땐 이혼을 해야지. 아이들이 이혼을 바라는 게 있어. 삶이 무서운데 이혼을 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거든. 아이들도 무서우니까. 나도 죽을 것 같지만 아이들도 죽을 것 같아. 그런 삶은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잘 살고 아이들도 잘 살고 다 잘 살 수가 있거든.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 이혼은 또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그러면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좋은 세상을 보게 되니까. 때로는 이혼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믿음이 사랑이 되거든. 근데 믿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잖아. 밖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믿지 못하고 안에 들어오면 싸움이 되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 믿음이 없으면 이혼을 하는 거지. 그래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 땅에서 여자로서 이혼을 하고 사는 것은 녹록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이혼해야 할까요? 행복한 마음으로. 좋아요. 이혼은 끝이 아니거든. 내가 선택한 이혼이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작으로 가는 거야. 이혼을 하고 나서는 밝게 살면 돼. 재밌잖아, 이혼하면은. 이제 그런 생활이 끝난 거잖아. 좋잖아.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래요. 그래도 아무래도 혼자서 가정을 여자로서 끌어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 이혼하신 여성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어쩔 수 없어.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혼했다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아. 다만 네가 갖고 있는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이혼했으니까 편안하잖아. 마음을 건졌다고 생각을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살아가면서 풀려. 네가 애쓰면 힘들어지지만 놓아줘. 놓아주면은 다 풀려. 잡으면 힘들어도 놓아주면은 돼. 놓아주면서 봐줘. 너를 봐줘. 그러면 하나씩 풀려가. 그리고 다시 이혼하고 재혼을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재혼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잖아. 사랑이잖아. 만나서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사람을 사람으로만 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니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봐. 그 사랑으로 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따뜻하게 풀려가. 그래요. 앞으로 남을 살아갈 씨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살아가는 길이 많이 남았는데 살아온 길 뒤돌아보지 마.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왔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조금씩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그래. 뒤에 온 것들은 네가 살아온 것들은 지나온 것들이잖아. 연연해하지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마. 그냥 놔주고 이제부터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꽃이 있으면 이쁘다 해주고 앞에 있는 돌멩이에 부딪히면 아이고 부딪혔구나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 그러면 돼. 애썼잖아. 그렇게 살아가. 그래요. 여기까지였고요. 이 마지막 말이 너무나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꽃이 있으면 이쁘다 해주고 돌멩이에 부딪히면 아이쿠 부딪혔구나 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돼. 말이 굉장히 그 삶에 큰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그 이혼 때문에 고민도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이혼에 관련된 주제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좀 받게 됐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에게는 이분이 이혼을 하고 새롭게 만난 남자분과 너무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 상태.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선뜻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부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처 때문이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의 지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살아야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죠. 이분이 너무나 남자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혼하게 되면 다친다. 그리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고 그 마음 둘 곳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혼은 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라. 특히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그럴 때 차라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삶이 불행하게 되어진다고 느낄 때 이혼을 해야 하고 그래도 말아야 할 때는 그래도 아직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이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 또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면 돼. 이혼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야.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도 그래도 편한 마음은 건졌잖아. 이런 말.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라도 건졌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놓아주면 이런 경제적인 힘듦이나 현실적인 힘든 것들은 놓아주면 다 풀린다. 놓아주면 풀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외적인 것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 사람만 봐라. 그 사람만 봐라. 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제 그 제가 이런 그 메시지 영상들을 많이 올리다 보면 이제 많이 듣다 보시면 계속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도 뭔가 이렇게 좀 새롭거나 그리고
뭐 알지만 들어도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쌓여왔던 그런 아주 깊은 결핍, 아들에 대해서도 차별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너무나 좋은 남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용기 있게 나왔어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겁니다. 그 여자분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나요? 이제 너무나 이제 아버지나 어떤 부모님이라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막상 결혼 살고 보니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있고 또 만난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고 자꾸 이런 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나한테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남자 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혹시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졌나? 귀신이 들렸나? 귀신이 장난을 치나? 아니면 터가 안 좋은가? 이러기 시작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그 상처는 굉장히 싫었겠죠.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굉장히 싫은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아버지와 상호작용했던 그 무의식의 상호작용 방식과 패턴 이런 것들이 묘하게 편안함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끌리게 만들고 막상 살아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뭔가 상처가 있는데 원래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반응하게 되고 그럼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상호작용의 방식에서 그 사람이 또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이런 거예요. 뭔가 이제 어떤 그 아이들 장난감 블럭처럼 내가 어딘가 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블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의식이 근데 멀쩡한 동그란 생긴 철학을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부딪히니까 그쪽은 쑥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쪽이 튀어나오고 그 사람 그 모습이 그대로 아빠의 모습에 판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남자 운이 없거나 반복되는 삶을 걷게 되나 운명의 장난을 걷게 되나 이런 느낌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오면 대부분 이렇게 그 뭔가 어린 시절의 결핍과 상처로 그 귀결되는 경우들이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물론 그것이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그런 걸 걷게 되면 아 내가 뭔가 전생에 뭔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돼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은 바로 등잔 밑에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이런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가끔 그 원인이 더 깊은 무의식 속에서 나는 경우들이 있을 때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실 누구나 우리는 그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결혼에 대한 강박관념 뭐랄까 이혼은 안 된다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사실 꼭 이혼을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누구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커지죠. 멀리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생길 리가 없어요. 같이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죠. 이 생겨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 자체를 터부시하죠. 없기를 바라죠.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딪혀 깨어져 나가는 지난 영상에 바로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부딪혀서 깨져 나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보물이 드러나는 건데 이걸 다 싫다고 뛰쳐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는 너무나 파괴적이라서 서로에게 피해만 주는 경우들이 있다면 너무나 한쪽이 너무나 한 경우 있다면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혼자만을 봐서는 안 된다. 왜? 가족들을 다 봐야 되고 특히 그 아이들을 봐야 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상처받고 힘들지는 모르는 거는 아이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이혼도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물론 그게 뭐 이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늘 뭐 이혼했다고 모든 게 확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과정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한 마음 하나는 건졌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좀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풀리지 않는 거다. 그냥 놓아버리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뭔가 그런 과정에서 반복되는 상처에서 뭔가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이혼이라는 건 또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렇게 마음을 닫아두거나 두려움에 주저앉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도 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실감하기 쉽진 않았죠.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참 그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주위 환경이나 잘못된 만남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깊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좀 느끼게 됩니다. 참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남자분도 나름의 그런 그 애환이 있겠지만, 여자분들의 그 삶도 참 어떻게 말 표현해야 되나요? 참 경외감을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쉬운 거 아니죠.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삶이라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지막 말처럼 그런 거 하나들을 너무 이렇게 팍 붙들고 그냥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편하게 길을 가다가 꽃이 있으면 꽃이 이쁘네, 그러다가 또 돌에 부딪히면 돌에 부딪혔네, 이렇게 한번 그 순간순간을 즐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뭔가 꽉 막힌 이런 교차 상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왜? 다 지나가니까. 다 지나가니까. 그래서 뭐 오늘도 그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공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담 중에 좋은 영상, 그 좋은 메시지, 좋은 통찰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예전 영상도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